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넘어져도 털고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 한 번의 낙상이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만 바꿔도 우리의 뼈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영인의 부엌. 주인은 올해 62인 김영희 씨입니다. 30년 넘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은퇴한 뒤 이곳을 열었습니다. 커피보다는 집밥 같은 브런치가 인기인 곳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오전 10시. 단골 손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박 여사입니다. 평소와 달리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손목이에요. 지난주에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손을 짚다가 이렇게 됐어요. 골절이래요. 손목이 깁스로 감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여사는 늘 건강하고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요가도 다니시던 분입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골밀도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많이 낮대요. 골다공증 전 단계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조심해야 한대요. 한번 부러지면 자꾸 부러진대요.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깁스 감긴 손목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문득 자신의 몸이 걱정되었습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혹시 나도 뼈가 약해진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영애 씨 수치가 좋지 않네요. 정상보다 낮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단입니다. 칼슘 섭취량을 늘려야 해요. 하루에 최소 1000mg 이상 필요합니다.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요리를 하며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뼈 건강은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뼈 건강을 지키는 메뉴를 만들어 보자고. 그날부터 영희 씨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영양학 책을 빌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카페 메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음식은 우유였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확실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잔이면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당불내증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고민 끝에 우유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카페 메뉴판에 칼슘 라떼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우유에 아몬드 가루와 참깨를 섞어 만든 음료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 이거 맛있네요. 뭐가 들어갔어요? 우유에 아몬드랑 참깨 넣었어요. 칼슘이 듬뿍 들어간 음료예요. 칼슘이요? 뼈에 좋다는 그거요? 네, 우리 나이에는 특히 중요해요. 저도 요즘 뼈 건강 챙기려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애 씨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칼슘 식품입니다. 멸치 100g에는 무려 20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멸치를 잘 먹지 않습니다. 비린내 때문입니다. 영애 씨는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배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멸치를 올리브 오일에 바삭하게 볶은 뒤 마늘과 견과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으로 살짝 단맛을 더했습니다.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남았습니다.
이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담아 브런치 메뉴의 사이드로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애 씨, 이 멸치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비결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리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바삭해져요.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간단해요. 멸치만 좋은 걸로 고르시면 돼요. 영애 씨는 손님들에게 레시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한쪽에 작은 칠판을 걸고 이번 주에 칼슘 레시피를 적어놨습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였습니다. 식물성 칼슘의 대표 주자입니다. 두부 반 모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영희 씨는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두부를 두툼하게 썰어 물기를 빼고 올리브 오일에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그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얹어 오븐에 다시 구웠습니다. 치즈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 가지 칼슘 공급원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늘 메뉴 선택이 제한적이라 아쉬워하시던 분입니다. 두부 스테이크를 보시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고기 안 들어갔죠? 네, 완전 채식 메뉴예요. 게다가 칼슘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채식하면서 칼슘 챙기기 힘든데 이런 메뉴 정말 고마워요. 영애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시금치였습니다. 녹색 채소의 힘입니다. 시금치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영희 씨는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잎 시금치에 호두와 크랜베리를 넣었습니다. 드레싱은 발사믹과 올리브 오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싫어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시금치의 떫은 맛을 싫어하십니다. 영희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떫은 맛을 없앤 뒤 참깨 소스에 버무렸습니다. 한국식 시금치 나물입니다. 이건 익숙한 맛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늘 먹던 나물인데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자주 드세요. 영애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의 영양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려줬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견과류였습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약 8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호두와 헤이즐넛도 좋습니다. 게다가 견과류에는 뼈 건강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인도 풍부합니다. 영애 씨는 견과류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아몬드와 호두를 우유에 갈아 넣고 바나나로 단맛을 더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직장인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아침마다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전혀 안 어려워요. 믹서기만 있으면 돼요. 견과류 한 줌이랑 우유 한 컵이면 끝이에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겠네요. 5분이면 충분해요. 바쁜 아침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간편한 레시피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만들기 어려우면 지속하기 힘듭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아침 칼슘 라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요리나 멸치볶음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을 챙겨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한 줌씩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카페 메뉴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칼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졌어요. 수치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요? 네, 뭘 하셨어요? 운동을 많이 하셨나요? 식단을 바꿨어요. 칼슘이 많은 음식 위주로 먹었어요. 잘하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골다공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애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단골 손님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손목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영애 씨 덕분에 저도 요즘 멸치볶음 해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카페 칠판에 새로운 문구를 적었습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답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메모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희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요리였습니다. 15명이 신청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영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받은 충격, 식단을 바꾼 과정, 그리고 좋아진 결과까지.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씩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배워볼 거예요. 어렵지 않고 맛있어요. 수업은 매주 이어졌습니다. 우유로 만드는 다양한 음료, 멸치를 활용한 반찬, 두부 요리, 채소 샐러드, 견과류 간식까지. 수강생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 달 뒤 수강생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다른 수강생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얼굴이 좋아졌대요. 영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영희 씨는 따뜻한 칼슘 라떼를 만들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번의 검사 결과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두려움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주문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칼슘 라떼요. 그리고 멸치볶음도 주세요. 두부 스테이크도 하나 주세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영희 씨는 카페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칠판을 닫고 새로운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영희 씨는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건강을 돕는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유 한 잔,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접시, 견과류 한 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튼튼한 뼈를 만듭니다. 뼈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일상을 잃지 않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카페에서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맛있게 먹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유를 한 잔 더 마시세요. 멸치를 간식으로 드세요. 두부를 저녁 반찬으로 올리세요. 시금치를 샐러드로 드세요. 견과류를 가방에 챙기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